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이제 6월이 되면 국내 최대 탄광인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폐광을 하게 됩니다. 이제 폐광하게 되면 지역 경제에는 좀 큰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예상되는 피해와 또 어떤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이원학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태백 장성광업소가 일단 지난달 29일에 이제 폐광 예비 신청서를 냈습니다. 폐광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일단 뭐 폐광이 되는 걸로는 오래전부터 이제 합의가 있었고요. 예. 3월 29일에 이제 채탄을 하는 모든 과정이 끝이 났고 네. 이제 그 갱내죠. 갱고 안에 있는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철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들이 마무리되면 6월이나 7월 정도부터는 완전한 이제 폐광이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운영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완전 폐광은 한 7월쯤 되면은 이제 멈추게 되는데 그 장성광업소는 이제 다음 달에 거의 마무리가 되고 네. 내년 6월이 되면은 삼척에 있는 도계광업소도 좀 문을 닫지 않습니까? 네. 예. 이렇게 폐광을 하게 된 뭐 배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되어 왔었죠. 네. 우리나라가 이제 80년대 후반까지는 석탄이 최고로 많이 생산됐던 시기였는데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글로벌적인 이제 탈석탄 분위기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석탄이 좀 신부화되어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캐다 보니까 좀 경제성이 안 나오고 또 예. 품질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89년부터 이제 석탄 합리화 정책을 추진했고 대부분의 탄광이 이제 문을 닫은 상태에서 석탄공사에서 세 군데, 전라남도 화순, 강원도 태백, 삼척 도계 이렇게 세 군데서 운영을 하다가 예. 이제 마지막으로 작년에 화순, 올해 태백, 내년에 도계 하는 이런 국영 탄광이죠. 석탄공사에서 하는 탄광들이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적인 이제 탄소 중립 요구 때문에 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준비는 해왔었고 네. 이제 뭐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느끼는 것은 다음 네. 달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사실 장성광업소 같은 경우는 뭐 예정됐다고 하지만 태백시의 뭐 근간 산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폐광이 되면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를 해왔지만 그래도 그 차후에 생기게 될 피해 규모가 많이 크다고 하는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2022년도에 이제 강원도에서 관련된 이제 연구 용역을 추진한 바 있는데요. 이때 나타난 게 약 3조 원 정도의 그런 피해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는 이제 장성광업소의 근로자들도 있지만 협력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주변에 이제 소상공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장성동이라든지 철암동을 중심으로 그 장성광업소와 연계돼서 이제 있던 많은 상권들이 붕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일해오시던 광부는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성광업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가장 큰 탄광이었습니다. 많을 때는 6천 명까지 있었고요. 최근에는 직접 고용된 인원만 400여 명이 있었고 예. 그 이외에 갱내 협력업체라든지 뭐 연탄 공장이라든지 화물 운송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의 근로자들까지 하면 거의 뭐 1,000명에 가까운 그런 수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기업 유치 생각하면 100명 이상 기업 유치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인데 네. 예. 지금 타격이 좀 있습니다. 그 정부 지원이 이럴 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죠.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인데 이거 사실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고용 위기 지역을 이제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지금 네. 강원도 차원에서는 이제 정리가 됐고 이제 고용노동부에 6월이나 7월 정도에 이제 이 고용위기 지역을 신청받으려고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정량 평가에서 정량 수치에서는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아직까지 장성광업소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업자 상태가 아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근데 그 현재의 상태의 수치를 제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량, 통계가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예.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정성 지표로서 이 폐광이
엄청나게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개발하고 이 개발을 통해서 승인 신청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정이 좀 늦어진 아직까지 거군요.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좀 이건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이분들 다 떠나면 사실 지역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광돼서 수치가 나타날 때쯤이면 이 사람들이 다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 지역 붕괴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이런 지정을 받아도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떠나기 전에 지정을 받아서 이 지역에서 남아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그 지구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사이의 시기가 이 네. 지역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이 대체 산업을 또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까? 관광 중심으로 해왔는데 이게 성과가 좀 미흡했다. 뭐 이런 평가가 좀 많이 있죠. 네, 그 기존에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강원랜드의 폐광 기금을 통해서 관광 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그 시설을 조성을 했는데 이것들이 좀 성공을 거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탄광 지역에 찾아오는 접근성 자체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 오기가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 쪽에 대체 산업도 마련하지만 진짜 제조업 부분에 대체 산업도 발굴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장성광업소는 그냥 문만 닫고 일단은 그대로 두게 되는데 앞으로 뭐 보존 방안이나 뭐 활용 방안 이런 것들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장성광업소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계속 가동을 안 하면 거기에 물이 차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물이 차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물이 차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그 기반은 완전하게 없어지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 차기 전에 지속적으로 이제 그 물이 안 차게 관리를 하면서 이 공간을 어떻게 다른 뭐 관광이라든지 뭐 그런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관리 비용도 또 계속 나가겠군요. 네, 그 관리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동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역이나 정치권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 방안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보존 부분에서는 광해관리공단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종합복구 대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네. 지역 사회와 함께 이제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과 더해서 이 장성광업소 주변에 대체 산업들을 어떤 걸 육성할지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받고 있고 예. 특히 뭐 청정 메탄올이라든지 뭐 광물 산업 같은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들도 함께 경주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